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김일성 종합대학 혁명사적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백송리를 찾으시어 승리한 조국의 내일을 그려보시며 전후복구 건설과 과학연구 사업을 위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절세위 인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12월 말에 전 전선에 걸쳐서 입대 전 대학생들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할 때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서를 내리시었고, 한 달 후인 1952년 1월에는 그들을 전부 후방으로 소환할 때 대한 최고사령부 지령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먹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개방 전쟁 시기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이 여러 차례 안전한 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이 1952년 3월부터 백성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백성리라고 부르는데, 정말 반항공 조건에도 아주 좋았고, 또 학생들이 집체적으로 모여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지형학적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달 후인 1952년 4월 12일 우리 백성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말하면 적들이 떨군 그 세균탄으로 인해서 그 흔적이 채 가셔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정말 이런 위험한 것을 해치시고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백성리로 나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2년 4월 13일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이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어 전후복구 건설과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다구치는 데서 나서는 과업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수수한 농가에서 밤 깊도록 등잔불 심지를 덮고 가시면서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전후복구 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날 학자들에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갈 길은 사회주의라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온 나라 전기화를 실현해야 되는데, 전기화 실현하자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수력발전소가 많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위치를 이제부터 종합대학에 하나하나 잡아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사료원천이 풍부한 여기 북부 일대에 국영목장을 건설할 때 대한 문제, 동서해안에 운하 건설할 때 대한 문제, 간속지 개간할 때 대한 문제 이루기까지 정말 전후복구 건설과 대자연개조 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가업들을 이날 우리 학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혁명사역관을 창간하면서 이거 전쟁의 중화를 한 몸이 지닌 우리 수령님께서 이거 한 명 한 명의 전투를 얼마나 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수령님께서 최고상관 명령으로 우리 전선에서 싸우던 전투원들을 우리 대학으로 불러주시고 또 백성리를 찾으시오 대학에 나갈 학비를 환히 밝혀주시는 용상분을 배우면서 우리 수령민 씨야말로 강철의 담력과 배짱,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위인이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의 사상관 절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를 간직하고 올해의 투쟁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올해 2022년에 어기는 계획 수행에 확고한 담보를 구축할 때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온 나라 일터마다에서 혁명적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금속, 화학, 전류, 석탄, 기계,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와 각지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수력과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능동적으로 배합하면서 경제 조직과 지도를 짜고 들었으며 북창 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 화력발전소, 동평양 화력발전소와 부전강 발전소, 서두수 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고 구조물에 대한 정비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발전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고 전력 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8피날론 연합기업소
구룡 합금철 공장을 비롯한 화학, 금속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도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일별, 주별, 순별 계획을 드팀없이 완수하기 위한 투쟁, 일생산총화의 폭을 넓히고 직장들 사이, 생산 공정들 사이의 연계를 긴밀히 하는 사업 등에 깊이 관심하면서 책임적으로 분투한 결과 주요 지표들에 대한 생산을 계획대로 내밀었습니다. 상반년 기간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와 명성기계연합기업소, 량책비아린공장,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도 선진 기술과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술 혁신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제품의 질을 높였습니다. 과학기술의 의거에서 올해 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은 사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 부문에서도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소부지 한강연합기업소들에서는 굴진에서 압축공기 이용률을 높이고 손탄 공정들을 기술적으로 완비한 것을 비롯해서 석탄 생산에 이바지하는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창안 도입했습니다. 개천 탄광과 남독 청년 탄광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내부 예비를 찾아내고 절약하는 것을 계획 수행의 방도로 틀어지고 일관하게 내밀어 굴진 속도와 운반 능력을 다 같이 높였습니다. 굴지의 세멘토산 기지들에서는 연간단위 과학연구 집단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생산 활성화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와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 전내리 세멘트 공장에서는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해결하면서 생산 정상화의 돌파구를 이뤄나감으로써 세멘토 생산 성과를 나날이 확대했습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 계획 수행이자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고 헌신적 공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더 큰 투쟁력과 분발력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성돌격 성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재해성 기후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청진시에서 태풍과 큰 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남포시를 비롯해서 하루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게 우리도 언제 폭우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거, 이걸 항상 자각하고 지금 시안의 모든 영향을 수동과 총동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천 2호 제방과 같이 지난 시기 큰 물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또 큰 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용개소들 빠짐없이 찾아서 장속도 견고하게 다시 입히고 강바닥 파기도 진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입체적으로 전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인민들이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그런 최중대 사업이라는 거, 이거 항상 명심하고 우리 일꾼들부터 현장에서 앞차를 메고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윤전기자들이 망가동을 보장하는 문제, 여기 이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전기자들이 망가동에 필요한 연료나 예비 부속금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또 교대 운전 조직도 합리적으로 하면서 공사가 중단 없이 또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보다 짜고들고 있습니다. 라선시 라진 구역에서도 큰 물 피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구역 안의 산림지대들에서 큰 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곳들을 빠짐없이 장악한 데 기초해서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력과 자재를 집중해서 사방약의 공사를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풍부한 지식과 함께 애국주의 정신을 체질화한 미래의 훌륭한 육군으로 키워낼 인류 많고, 모란봉구역 장년서학교에서 학생들 속에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애국주의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인식하기에 앞서서 자기 실생활에서 학생들의 애국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애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하루 일과 속에서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동심에 맞게 그들의 감정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애국자로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교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나 불러도 우리의 노래를 부를 줄 알고 그림을 하나 그려도 우리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런 학생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분과별 토론회를 자주 저지해서 다매체 편집물을 하나 작성해도 우리의 국기, 우리의 국화, 국수, 국조를 비롯한 국가 상징물들을 많이 편집해서 교수교양 사업에 적극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오갈 때에도 학생들의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한 이런 그림들과 직관물들을 많이 배합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순수 지식을 위한 지식만이 아니라 조국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서 앞으로 조국을 떠받드는 훌륭한 기둥감으로 될 수 있도록 교수교양 사업이 애국주의와 일관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구역 선교 3유치원에서도 교수교양 사업의 모든 요소들이 어린이들에게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국가를 상징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다매체 편집물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교양에 적극 이용함으로써 그들이 어릴 적부터 애국의 참뜻을 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화, 국수를 비롯한 국가 상징물들을 형상한 직관물들을 곳곳에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과외 시간에도 조국의 소중함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고온 현상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함흥시에서는 오늘 16시 현재 기온은 32도씨, 습도는 6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연 3일째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4일 수동제방의 15시 현재 낮 기온으로서는 34.8도, 습도로서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 14시 현재 기온은 33도씨, 습도는 75%로 관측됐습니다. (7월 4일) 16시 현재 여기 사리원시의 낮 최고 기온은 31.2도씨이고 습도는 64%이며 바람은 북서풍이 3.8m로 불고 있습니다. 사리원시에서 오늘 나타난 이 낮 최고 기온 31.2도씨는 올해 들어와서 가장 높은 기온으로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올해는 이 더위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하고 달리 이 장마가 빨리 와서 습도까지 높아지니까 정말 이 날이 무덥구만요. 밖에 나온 지 한 10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러워가 막 달아올라서 그런지 몸도 따갑고 빨리 서늘한데 가고픈 마음뿐입니다. 평성시에서는 15시 현재 기온은 31.4도씨, 습도는 72%로 관측됐습니다. 평양시에서 지난해 있었던 폭염 현상과 지금 현재 날씨를 대비해 볼 때 온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습도가 많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습도는 79%입니다. 작년도에는 이렇게 7월 중순 때 와서 이렇게 고온 현상을 이렇게 느꼈는데 올해는 이거 7월 초부터 더위가 시작되면서 고온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폭염 때 보니까 아이들이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 땀이 옷을 적시고
그다음에 땀띠까지 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저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2%의 소금물로 해서 목욕을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땀띠가 좀 세게 난 부위에는 땀띠분을 살짝 발라주고 그랬더니 다른 거 없이 그죠?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단물이나 과일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저갑 과일 빙수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땀이 쓱 들어가고 더위가 해소되니까 좋아합니다. 지금과 같이 고온 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열사병은 대기 온도가 30도씨 이상 올라가고 대기 습도가 70% 이상 높아질 때 여러 시간 동안 야외 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자나 양산 등 해가림 대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 열사병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인체 내에서 열 방출이 억제되고 체온 조절 중추가 파괴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사병이 오게 되면 피부가 충혈되고 열감이 나면서 점차적으로 체온이 38도 내지 39도까지 올라가고 호흡수와 맥박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머리 무거운 감, 어지러움, 기울이, 온몸 나른한 감 등이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 심해지면서 정신이 후리터분해지고 팔다리가 잘 놀래지지 않는 증상, 또한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 등 심장혈관계통 장애 증상이라든가 뇌호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이 보다 심해지는 경우 호소를 치면서 경련 발작이 일어나거나 지역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열사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람, 혈압이 정상하기보다 낮거나 또 어린이, 늙은이, 이와 함께 당뇨병이나 심장혈관계통 질병, 뇌혈관성 질병 등 기초질병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이 초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인차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25도부터 2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5 내지 6분간 온몸을 씻어주거나 목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를 15분 내지 20분 정도만 충분히 안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강심제나 진정제를 쓸 수 있습니다. 수액요법으로서는 생지적 식염수나 5% 포당 용액, 링게르액을 점적 주사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산소를 충분히 흡입시키면서 항쇼크 대책과 항경련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고려치료로서는 인중, 내간, 합곡혈을 자극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록두 60g과 수세미 5위꽃 6개를 물에 함께 달여서 먹일 수 있습니다. 며칠간 지속되던 이 비가 멎으면서 7월 2일경부터 대부분 지역들에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또 일부 지역들에서는 이제 폭염과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만 놓고 봐도 이제 동해안 중부 지역에서 이제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 문천, 홍원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폭염은 덥고 습한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과 고온 현상은 내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촌내나 무산지구에서 나타났는데 내일은 이 황주나 처산지구에서 이제 폭염과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앞으로 6일과 7일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잠시 이제 폭염과 이 고온 현상이 해소되는 이런 경향은 좀 보이겠지만은 대기 상대 습도가 여전히 높고 또 기온이 다시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과 이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지난 6월부터 급속한 재확산 추이를 보이기 시작한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상황이 7월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BA.4와 BA.5가 확산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수는 두 주일 오간에 1만 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카나다에서는 BA.2.12.1과 BA.4, BA.5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해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가 가장 심한 케베크주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감염자의 75%가 이 변이 비루스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감염률이 급격히 뛰어올라 지난 한 주일 동안 전국적인 감염률이 10만 명당 500여 명으로부터 76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는 8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이 대기 오염 물질과 오랫동안 접촉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오존이나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과 오랫동안 접촉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거나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5,433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6만 1,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 3일 폭우로 큰 물이 났습니다. 큰 물로 거리와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수위가 계속 오르는 것과 관련해서 주위의 35개 지역에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2일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폭우로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로 큰 물이나 한 명이 사망하고 거리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집안 침하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남부 지역에서 앞으로 폭우에 의한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에서도 방코크 시의 중심에 록색 공원이 건설돼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에는 꽃과 나무를 비롯한 7,0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의 못들도 있어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녹색공원은 사람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도시 공기의 오염도를 낮추고 주변 지역들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요구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이 기온이 30도 이상이고 대기 상대 습도도 70% 이상으로서 여전히 무더우면서 일부 지역에서 고온과 폭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상대 습도가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지속되는 속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황주, 위원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고온 현상은 농작물의 생육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일 중부 내륙의 볼지대들에서도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되는 것만큼 해당 지역들에서는 토양의 온도를 낮추고 뿌리의 활성을 높여주기 위한 합리적인 물 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등 농작물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해안 지역과 자강도에서 흐렸다가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평산에서는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와 중부 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배천과 수동, 오랑에서는 35도의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는 3도, 어제보단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주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고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리고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오후와 저녁 한때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특히 량강도, 함경북도 내륙,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도 새벽에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내일 대기 상대 습도가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 단속 속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위원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새벽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해상에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위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에서는 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밤부터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 소위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과 7일에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7일에는 평안북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7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북부족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폭우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센바람주의 경보도 발표됐는데 6일 오후부터 7일 사이 평안북도 바닷가를 위주로 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특히 령촌, 온천, 령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또다시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도 예견되는 조건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8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동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